바이에른 대 담슈타트 경기력 분석. 바이에른 뮌헨이 요즘 훌륭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3-24 챔피언스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를 이겼다. 갈라타사라이를 원정에서 3대1로 이기고 그들은 3전 모두 승리로 A조에서 9점으로 손색 없는 선두를 이어갔다. 거의 확실히 그들은 다음 단계로 진출할 자격을 공식 인정받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잠시 챔피언스리그를 잊고 분데스리가에 집중할 것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비해서 바이에른은 2023-24 분데스리가 순위에서 3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큰 논란인데 분데스리가에서 8번의 경기에서 20점을 얻은 바이에른이 그 후에 슈투트가르트 D11포인트와 바이어 레버쿠젠 D12포인트에 뒤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주말 라운드에서 바이에른은 새로울이 치어올린 다름슈타트 7점을 만나는 것으로 바이에른의 순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다름슈타트와 강등 직전인 팀과의 점수 차이는 딱 3점, 보훔은 17위에 4점을 얻음이다. 바이에른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고 그들은 또한 알리안체 아레나에서 3연승 중이다. 반면 다름슈타트는 마침내 4연패를 맞은 크고 연속적인 원정 패배를 아우크스부르크로의 성공적인 이겼다. 바이에른과의 경기가 있을 때 다름슈타트는 다시 원상복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바이에른은 담슈타트를 만난 최근 6번의 경기에서 모두 이겼다. 이것은 아마도 회색 늑대에게 또 다른 큰 승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바이에른과 다름슈타트의 경기에서 바이에른은 고레츠카, 우파메카노, 게레이루, 나브리와 휠스만이 부상으로 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담슈타트 측에서는 토르시엘로와 세이델 역시 부상으로 결장한다. 예상 시작 라인업에 대해 바이에른은 4-2-3딜 형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팀은 울라이히가 골지키가 선수로 선수 명단에서 가장 처음에 오며 마즈라우니, 데 리히트, 민제, 데이비스가 수비 위치에 라이머와 키미치가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에 커먼, 무시알라와 사네는 카인을 위해 부담을 덜 도와주는 수비 체제를 이룰 것입니다. 담슈타트는 슈헨이 골키퍼로 3-4-1-2 포메이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레르, 밀러와 마그리 차 수비 위치, 스타르크, 뉴른버그, 멜렘, 그리고 홀란드가 미드필더 위에 있으며 캠페는 비렐름손, 피페이어 2단중 공격수들을 지원할 것이다. 해당 텍스트는 이미 혼합된 잘못된 언어와 무의미한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번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미나 맥락을 확인하거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름슈타트가 바이에른의 홈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경기를 치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스포트몰의 축구 전문가 샘 바를리에 따르면 다름슈타트는 결코 바이에른의 버금가는 이길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최근 외경에서의 성적을 살펴보면 다름슈타트는 최근 5게임 중 하나를 이기고 4판을 쪄서 많은 확신을 주지 못한다. 물론 강한 라인업과 홈필드의 장점을 가진 바이에른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를 살펴봅시다. 최근 바이에른의 7경기 모두 적어도 3골 이상이 들어갔다. 살레르니타나의 최근 5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호스트 중에서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가 최소 4골 이상을 터뜨렸다. 아마도 다가오는 바이에른과 다름슈타트의 경기에서도 적어도 찬스리 3골 이상의 골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기의 점수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다름슈타트는 외경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반면 바이에른은 시즌 초부터 혼나것 없이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홈에서의 경기를 더욱 자신감 있게 치른다. 후회를 뒤져보면 바이에른은 항상 다름슈타트에게 승리하였다. 따라서 저는 총 골수가 홀수이며 바이에른이 예상 점수가 4대1인 이 점으로 3점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페이에노르트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뉴스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현대 축구에서 중앙 수비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팬들이 잘 알고 있는 토트넘을 보면 지난 시즌 디어 선수는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어 선수는 자주 실수를 하여 토트넘의 골대가 계속해서 위협받았습니다. 반면 반 더 비크 선수는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실수가 적었습니다.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에도 불구하고 반 더 비크 선수의 등장은 토트넘의 수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현재 팀이 순위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지만 마티아스라는 독일인은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 바이에른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언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앙 수비수로 평가되어 그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 뉴스는 90분 동안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23에서 24 시즌 세계 10대 중앙 수비수에 관한 기사입니다. 세계의 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골키퍼 다음으로 중앙 수비수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발전한 위치입니다. 수비, 체력, 포지셔닝뿐만 아니라 수비 선수들은 공격 능력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23에서 24 시즌 세계 10대 중앙 수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리버풀의 코나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정확성, 그리고 스로인 능력. 프랑스 출신의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팀에 뽑았고 코나테는 2022년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알라바는 9위에 있습니다. 알라바는 유럽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술적이고 똑똑한 중앙 수비수로 왼쪽 풀백 위치에서도 뛸 수 있습니다. 알라바는 훌륭한 리더십, 광범위한 시야, 그리고 강력한 헤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약점은 자주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8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루카 에르난데스입니다. 7위는 아스날의 살리바로, 살리바는 단단한 바위처럼 평가되며 볼 핸들링 능력과 특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6위는 바르셀로나의 아라우호이고 5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귀바디올입니다. 22세의 귀바디올을 멈추는 유일한 선수는 레온입니다. 귀바디올은 맨체스터 시티의 스톤즈에게서 볼 수 있는 위치 선정과 경기 파악 능력, 그리고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톤즈는 고급스러운 패스와 우수한 위치 선정, 다재다능함, 전략적 지식, 그리고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는 한국 출신 선수 김민재입니다. 마티아스 기억하나요? 지난 시즌 그는 나폴리에서 완벽한 중앙 수비수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김민재는 그의 파워, 속도, 그리고 진지함으로 축구 역사에서도 주목받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떤 공격수와의 대립에서도 쉽게 볼을 통제하고 공중대항에서의 경쟁 능력은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김민재는 한국 국가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모두 리더로 여겨지며 바이에른에서 새로 합류한 바위 김민재는 이전의 바위들인 우파메카노와 루트티를 대체했습니다. 1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루벤 디아스로 그는 높은 수비 라인에서의 플레이, 특히 헌신, 위치 선정, 그리고 경기 내에서의 움직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중앙 수비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 10위 안에 들기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김희재는 밀린코비치, 알라바, 살리바, 구아로, 디알로와 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뛰어넘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김희재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세계 1위 중앙 수비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